조기 대선 시즌2 오늘자 AI가 예측하는 차기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가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다시 한번 전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직 대통령 2명이 연속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난다면 이는 헌정 질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 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과 불신을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탄핵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 여부는 국민적 여론과 정치권의 분열을 크게 좌우할 것이다. 탄핵 사유가 만약 법치 파괴나 민생 외면 같은 문제로 제기된다면 이는 여당과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 소추 과정이 정치 보복이나 정략적 공세로 비춰진다면 보수층의 결집과 역공이 강화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지지율이 이른바 세대 여론조사에서 모두 역전되었다는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특히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6.5%, 민주당이 39.0%를 기록하여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를 넘어선 7.5%포인트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민주당이 앞서왔던 지지율 흐름을 불과 일주일 만에 뒤집은 결과로 보수층 결집과 반전의 흐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수층의 지지율 상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맞물려 여당 지지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며 강하게 결집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현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이 48.6%로 나타나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응답 46.2%를 앞질렀다. 이는 민주당이 여전히 상당한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이 더 조직적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보수층이 야권 주도의 탄핵 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여당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부상이다. 김문수는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경력을 지닌 뒤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보수 진영 정치인으로서 입지를 다진 인물이다. 노동운동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과 행정 경험을 결합해 보수층 내에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강점이다. 최근에는 탄핵 정국에서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정치적 위상을 끌어올렸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다만 과거 민주화 노동운동 이력과 현재의 강한 보수 노선 간 괴리가 있어 정치적 일관성에 대해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한 대권 주자로 부상한 시간이 길지 않아 전국적 인지도와 본선 경쟁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 내부에서 김문수는 실용적이면서도 보수적 가치에 충실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며 경제 복지 노동 문제에 대해 보다 직접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김문수의 부상과 더불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국회에서의 강단 있는 답변과 언론 노출을 통해 유능하고 단호한 리더십을 대중에게 각인시켰다. 특히 젊은 층이나 중도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 개혁적 보수 이미지로 어필하며 보수 진영 내에서도 신선하고 미래지향적인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정치 경력이 짧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긴밀한 관계가 한동훈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사유가 대통령 개인과 정부 정책 실패에 집중될 경우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레테르가 오히려 약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젊은 보수를 표방하며 차기 세대 리더십을 준비할 수 있는 인물로 주목받는 상황이다. 유승민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독자적인 소신을 지키며 개혁 보수 이미지로 각인된 정치인이다. 국회에서 경제 재정 등 주요 상임위를 거치면서 정책 전문성을 쌓았고 바른정당 등을 통해 강한 개혁 성향을 유지해왔다. 이러한 이력 덕분에 유승민은 전통적 보수와 거리를 두면서도 합리적인 중도 성향을 지향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당내 주류 세력과 갈등을 빚어온 탓에 국민의힘 내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며 특히 친윤계를 비롯한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가 비주류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 보수 진영의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보수 색채가 옅다는 비판이 나오고 반대로 중도층에게는 당내 영향력이 미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유승민은 탄핵 이후 새로운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잠재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세훈은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며 수도권 최대 지자체에서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은 인물이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슈로 인해 시장직에서 중도 사퇴한 후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지만 이후
보궐선거와 재선거를 거쳐 다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 회복력을 입증해냈다. 유연한 보수 이미지를 지니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시를 운영하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막강한 조직력이나 카리스마 있는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오세훈은 튀는 언행보다는 무난하고 안정적인 정치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층을 만드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서울시장으로서 수도권 표심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대선 본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쟁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유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당 내부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가장 확고한 지지층을 가진 정치인이지만 사법 리스크와 강성 이미지는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낙연은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재임하면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고 조정력과 친화력을 두루 발휘했다는 평가가 많다.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지지층이 비교적 탄탄하며 비교적 온건하고 중도적인 성향을 보여왔다. 다만 미국 체류를 비롯한 한동안의 정치 공백기가 존재해 국내 정치 현안에서 다소 멀어진 모습이 지지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이낙연 특유의 온화함과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은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히지만 반면에 정치적 존재감이 약해 보인다거나 강한 추진력 부족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된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중도 온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이낙연이 다시 부상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경제재정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흑수저 신화로 알려진 자수성가형 스토리와 공직 경험을 결합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춘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후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해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며 결국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지 않아 당내 기반이 아직 탄탄하지 않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와 민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 김동연이 강조해온 혁신성장, 합리적 경제 운영 노선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아직 조직력과 정치적 지지층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실용주의적 성향과 참신한 이미지가 중도층, 청년층 등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은 경제 민생 회복을 중심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와 미중 갈등, 세계적 인플레이션 등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은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피로감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이다. 두 차례의 탄핵 사태를 겪은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의 정쟁보다는 실질적 민생 정책과 사회 통합 메시지를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과 김문수라는 주요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구도를 짤 가능성이 크며 김문수의 급부상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이재명과 김문수가 본선에서 맞붙게 될 경우 이는 강성 리더십 대 실용적 통합 리더십의 대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할 후보는 민생 안정과 실용적 비전, 사회 통합 능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탄핵 이후의 난국을 해결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새 지도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